체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몬스터치. 네,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. 미팅을 가는 길인데요,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. 제 강의를 듣고 제 유튜브를 보고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너무 재밌다, 생각보다 너무 딱딱하지 않다, 엄청 딱딱하고 좀 권위적이고 좀 진지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요, 제가 이제 유튜브나 영상으로 좀 이렇게 일상적인 모습, 네, 자연스러운 모습,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담아 보려고 추운데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K-POP 데몬 헌터스 캐대언이라고 하죠.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2025년도에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2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게 뭐 당연히 이제 뭐 K-푸드, K-한류 이런 열풍도 있겠지만 K-POP 데몬 헌터스의 영향이 좀 크다고 해요. 그래서 2026년도에는 2,500만 명, 3천만 명을 돌파할 거라고 하는데, 어떻게 보면은 좀 식당 사장님들이나 자영업자분들, 이런 분들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필수가 됐습니다. 필수가.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, 그 다음에 K-POP 데몬 헌터스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,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,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요거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2002년에 그냥 전 세계를 강타했던 드라마 아시죠? 겨울연가. 겨울연가 보면 남이섬에 일본 사람들이, 일본 다주마들이 엄청나게 몰렸어요. 드라마 하나가 한 나라의 관광 산업을 바꾼다, 거의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네, 일본 아줌마들이 그 한국의 남이섬 사랑, 네, 겨울연가, 배용준, 연사마 사랑이 되게 어마어마한데, 어떻게 보면 캐대언이 그런 그 맥락을 잇는 그런 K 컨텐츠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겨울연가로부터 시작된 K 컨텐츠, K 한류가 이제는 캐대언까지 왔다. 그래서 일본이라는 한 나라에서만 우리나라에 오는 게 아니라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끔 일대까지 계속 이렇게 쌓인 거죠. 그런 것들이 이렇게 캐대언이라는 그 증폭제로 인해서 K 한류, K 컬처의 관광 산업으로 바뀌었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PPL이란 말 들어보셨죠? 이제는 PPL이라는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거의 빠지지 않게 됐는데요. 어떻게 보면 이 PPL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체험 욕구, 그러니까 스토리하고 연계된 체험 욕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 도깨비 유명했죠? 그래서 도깨비 보면은 퀘벡에 있는 성에서 찍었는데, 찍고 나서 거의 그 다음 해에 1년 동안 한국인 관광객이 500%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, 방문자가. 그리고 오징어 게임 아시죠? 오징어 게임에 나온 달고나는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거의 전 세계 편의점, 마트에서 다 팔기 시작했다고 해요. 한 번도 팔아보지 않았던 그런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에서. 그만큼 이런 스토리하고 연관된 PPL, 그런 것들은 체험 욕구로 연결이 돼서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관광지들은 가고 싶은 이런 체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곳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K-POP 데몬 헌터스 캐대언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? 그 K-POP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에 처음 런칭을 하고 나서 그 빌보드 차트에 동시에 같이 진입을 했거든요. 근데 한 곡만 진입을 한 게 아니라 거의 뭐 한 3, 4곡, 4, 5곡 이상 진입을 했어요. 그리고 뭐 5주 연속, 6주 연속 이런 대기록을 갈아치웠고, 그런 것들만 하더라도 이 팬덤이라는 게 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, 이게 K-POP 문화가 엄청 많이 쌓였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 거에서 끝낸 게 아닌 거예요. 구글 지도에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. 한옥마을, 뭐 아니면 북촌 한옥마을, 아니면 남산타워, 아니면은 국립중앙박물관, 국중박이라고 하죠. 그런 거를 찾아보면서 실제로 2024년도 대비 2025년에 한국 방문하는, 특히나 서울 방문하는 사람이 2배 이상 늘었고요. 그 다음에 한복을 대여하는 사람도 150% 이상 늘었고, 그 다음에 또 특히 그 중에서 대만 관광객들 있죠. 대만 관광객들이 400% 이상 한복 체험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진짜 K-POP 데몬 헌터스라는 이런,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에 올라온 만화, 영화, 애니메이션 하나인데 이게 한 나라의 관광 산업을 뒤흔들 정도로 엄청 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건 절대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. 이런 드라마 속 장면들이 그냥 다 관광 상품화가 된 거죠. 근데 정말 웃긴 건 심지어 이걸 만든 사람이 그냥 한국에서 계속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한국 출신의 미국인이라는 매기 강이라는 감독이죠. 그런 게 더 큰 또 이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에서 보는 한국인들, 특히나 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한국의 포인트들을 너무 잘 찾아내게 된 거죠. 그러면
애초에 K-pop 데몬 헌터스 자체는 외국에서 한국을 오는 관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포인트에서 제작이 된 영상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대한민국이 컨텐츠 강국이 된 이유는 뭘까요? 왜 하필 대한민국일까? 이걸 생각해보면 좀 답은 너무 자명한 것 같아요. 보면은 4가지 정도 이유로 볼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한국의 컨텐츠가 오랜 기간 동안 한류 문화를 타고 드라마를 찍고 하면서 컨텐츠의 퀄리티나 경쟁력이 엄청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BTS나 블랙핑크 이런 친구들, 걸그룹이나 보이그룹들, 한국의 이런 K-팝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친구들 보면 이미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수준으로 한국의 비틀즈다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친구들이 있죠. 그리고 요즘에는 또 프랑스 파리나 유럽에서 제가 잘 모르는 보이그룹들도 콘서트 한다고 하면 뭐 5분 10분 만에 바로 매진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또 컨텐츠 경쟁력을 높여주는 한 가지 요인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산과 바다 아니면은 뭐 초고층 빌딩도 있고 좀 다양하게 구경을 하고 관광을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좀 가지고 있는 곳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프라가 있겠죠. 정부나 지자체들이 이렇게 촬영 장소 협조를 엄청 잘해주고 오랜 시간 동안 드라마를 찍고 영화를 찍으면서 그런 인프라가 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되게 크고요. 마지막으로 SNS 문화는 대한민국만큼 빠르게 잘 퍼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번 찍으면 확산 속도라던가 컨텐츠화 되는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4가지 정도 이유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컨텐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지 않나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혹시 플라이 휠 효과라는 걸 아세요? 이게 회전 관성 법칙이라는 건데, 한번 그 회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따로 압력이나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계속 알아서 돌아가는 구조거든요. 쉽게 얘기해서 선순환 구조라는 거예요. 영상이 나오고 OST에 올라오고 사람들이 찾아본 데를 직접 방문을 하고 그 근처에 있는 맛집을 가고 관광 상품을 굿즈를 사고 그걸 SNS에 올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또 찾아보고 또 먹어보고 또 체험하고, 그러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급증을 하잖아요. 그게 알아서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걸 플라이휠 효과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계신 자영업자,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게 기업가까지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팔지 말고 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라. K-팝 데몬 헌터스가 재밌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안 왔을 거거든요. 근데 재밌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궁금해하고 체험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봐요. 그래서 어쨌든 관광객들 2천만 넘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는 거기 관련된 K-팝 데몬 헌터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굿즈라던가 아니면은 카페에서 팔 수 있는 굿즈라던가, 그러니까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끔, 경험을 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.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팔지 말고 오게 하라,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 경험을 소비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. 그게 캐대언이라던가 K-팝 문화, K-드라마, K-컬처 문화를 보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알 수 있다. 거기다가 관광객들까지 많이 오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방향이나 소비 패턴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겠죠. 요즘 뭐 연말 연시 분위기가 거의 없어졌잖아요. 근데 꼭 가는 식당은 갑니다. 매출이 잘 나오는 식당은 잘 가요. 그런 데는 어떤 데냐면 음식 자체가 맛있다기보다는 그 음식을 포함한 그런 분위기, 경험, 그러니까 맛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, 메뉴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소비하는 매장이 요즘은 더 잘 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6년에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자영업자 시장, 힘든 자영업자 시장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